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균열을 넘어 각자 도생의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그 라인 핵심, 여인영 전 사령관의 오늘 증언도 그 흐름에 있습니다. 계엄은 불가하다고 무릎 꿇고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했는데 그대로 되돌려준 꼴이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만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엄은 말이 안 된다며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을 밀어붙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두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교묘하게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의 체포 명단과 선을 긋고 나선 셈입니다. 충암고 라인으로 뭉쳤던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이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4일 중견 간부 이상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적힌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물었고,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 전 사령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윤 전 대통령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민주당사의 군 투입 지시 등 불리한 질문엔 반박했는데 여 전 사령관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요거까지 갑시다. 이봉우 연구원하고 여인영, 여인영, 네. 여인영이 오늘 나왔어요 재판에. 여인영은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씨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죠. 네.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좀 헷갈립니다. 특전사 방첩사. 이제 그때는 좀 다 기억했었는데 수방사 이제는 약간 매치가 좀 안 돼요. 예. 네, 오늘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 신문하러 나왔고요. 네. 사실 이 여인영 사령관은 지난주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증인 신문할 때 윤석열 씨가 직접 굉장히 많이 언급한 인물입니다. 바로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이 윤석열 씨는 이제 본인이 지시한 바가 아니라거나 또는 아예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대통령 지시도 없이 위치 추적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냐. 예. 이 방첩사령관이 이 자식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씨가 직접 언급해가지고 실제 이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 지금 부하에게 책임 돌리는 거 아니시죠? 라고 따져 물을 정도로 언급이 됐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요.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 오늘 얘기하기 전에 지금 방금 전 이봉우 연구원이 서론격으로 얘기한 그 장면, 지난 11월 20일에 그 윤석열과 홍장원의 오간 말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전자파 걱정 없음, 세탁 걱정 없음, 환경호르몬 걱정 없음. 귀뚜라미 60년 남방 기술로 만든 온. 네. 참 홍장원 차장이 참
그 낮은 어조로 얘기하는데도 뭐 핵심이니까 날카로워요. 예. 오늘 증인으로 나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씨가 작년 5월, 6월부터 자기네들 모아놓고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했다라고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그게 계엄 사전 모의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작년 5월, 6월에 안가에서 저녁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용현 등등을 모아놓고 윤석열 씨가 뭐 간첩 수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대권 조치가 필요하다, 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봄부터 했었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시도 아닌 평시에는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본인은 만류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본인도 가정하에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엄 사전 모의가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어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혐의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만 작년 뭐 10월 이때부터 여인영 씨가 본인 휴대전화에 기록해놓은 메모를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거기 보면은 사전 모의가 사실 너무 명백해요. 네. 심지어는 무인기 얘기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상시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써 있어요. 휴대전화 메모죠. 그게 예.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나왔죠. 거기다가 정치인 체포 명단도 이미 다 써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모의 증거가 너무 이미 확실한 상태에서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사전 모의 했다고 얘기하긴 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별게 아니었고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같아요. 이제 증언을 예. 하면서 본인 혐의도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휴대폰 메모에 대해서 오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바로 요건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지작사, 특전사, 특전사, 수방사, 수방사. 방첩사는 네. 공통된 의견으로 각오하고 있다. 예. 예. 적행동, 북한의 행동이 먼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력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써 있고요.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만 앞서온 것이다. 뭐 강우의 사례를 참고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써 있는데 이것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또 우여곡절도 있었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 윤석열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거는 박안수 사령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박안수 사령관을 불신해요. 여인영 사령관. 그 왜 이응이라고 표기했는가 보면 이제 비읍하고 이제 겹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박안수 사령관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담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강호필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논의를 하다 결국에는 이 이너서클에서 나가버리거든요. 네네. 안가 모임에서 이제 더 이상 강호필 사령관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희영 방첩사령관이 이거 강호필이 나가서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메모에 적혀 있는 것이어서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 이게 보안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도 메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메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그 전부터 작년 봄부터 계엄 얘기는 나왔고 자기는 뜯어 말렸다. 이런 취지로 무언가 자기를 변호하긴 변호하는 듯한 그러나 진작부터 이 계엄 얘기 그러니까 김민석 현 총리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때는 막 그 국민의힘에서 뭐 엉뚱한 소리 한다 뭐 근거 없는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돌아가는 소문이나 듣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사실 근거들이 이제 돌고 있었던 거죠. 예. 사실 과거에 김민석 이제 현재 지금 총리가 계엄설 얘기했을 때 초반에는 모두가 에이 설마라는 설마 했죠. 여론이 맞아요. 많았죠. 저도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여인영의 저 발언도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뜯어 말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군 상황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다가 이거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싶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에 그러니까 근데 술 한 잔은 마셨고 근데 대표님 이게 진짜 저희가 막 해본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 약간 요 스탠스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본인 진술이에요. 본인 진술이야 박상기 이게. 뭘 이렇게 막 과장한 게 아니고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예. 무릎을 꿇어서까지 말렸다라고는 하지만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게 꼭 말리기 위한 것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아니 그리고 말렸다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본인이 말려요. 이게 본인 진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령관으로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말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 동원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오늘 영상이 영상이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어. 오늘 재판에 나온 여인영 씨의 육성을 이제 속속 좀 들어오나 봐요. 이게 녹화돼서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겁니다.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마신 거는 팩트를 얘기하네요. 윤석열이 소폭을 급하게 마니까 예, 막 돌려버리니까. 예. 근데 속도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뚜두두둑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구체적 진술이죠. 구체적 그러니까. 진술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얘기하긴 하네요. 그건 네.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긴 하고요. 예. 또 중요한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윤석열 재판에서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지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인영도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가 나온 그 공개된 메모가 그냥 평소에 끄적거린 거다. 뭐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재판 전략을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질문, 선택적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나 사실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계엄 이거 윤석열한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그랬다는 겁니까? 안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네, 증명이 안 되고 다만 MBTI식으로 얘기하면 감성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군이 이거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호소를 한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모를 통해서 정황적으로 입증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도 그때 망상을 했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고도의 전력을 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이 계엄의 실행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 단계나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그런 자리들에서 했던 얘기들을 내가 메모한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재판장에서 어떤 피고인들이 쓰는 이제 바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을 했다. 그때 이제 여인영이 주장은 그런 거죠. 그 무렵에 그런 비상대권이나 계엄 얘기를 하길래 지금 우리 군의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군이 지금 국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뭐 예기치 못한 공격이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다 동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군을 동원해서 우리가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진짜 아까 만약에 감성팔이를 하는 게 제가 주제넘게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그렇게 되게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계엄 같은 거 어마어마한 일 계획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잡아다 죽일 생각,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다 직접적으로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왔잖아요. 그 폭탄주 돌렸던 폭탄 돌리면서 소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5월 6월하고 또 10월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을 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월 6월 달에 군이 그런 정도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동원됐던 병력 숫자 얼마 안 됐습니다, 국회에. 그럼 김용현이 그 장관이 그렇게 국방 이쪽에 북한 쪽이 뚫릴 거 걱정할 필요 없다. 특전사 300명만 보내면 되는 거다. 우리의 작전은.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네요. 그러면 장관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했을 순종적인 인간이란 거죠. 거꾸로. 오히려 지금 내란 재판에서 나온 특정 시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인영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여인영이 만약에 5, 6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7월 달에 윤석열이 하와이에 갔을 때 합참 본부장한테 차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한동훈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쵸, 그 그쵸. 7월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5, 6월 달에 여인영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계엄은 안 된다고 했으면 7월 달에 이미 여인영도 빨갱이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5월 달 이후에도 관저에서 함께 했죠. 계속. 여러 차례 만납니다. 예. 그리고 10월 1일 날 함께 했던 5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 얘기는 5, 6월 달에 모르겠습니다. 뭐 여인영 말에 얼마나 진실 함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에 윤석열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계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은데. 그리고 12월 3일에도 어쨌든 방첩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인영의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지. 사실 이렇게 사실이 다 진실 함량이 높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다른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여인영이 5,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인영 배제됐겠죠. 왜냐하면 7월 달에 그 얘기를 신원식이 그래? 아직도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가서 내가 얘기할게. 그거 가서 얘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장관직에서 겁니까? 내려왔죠. 장관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여인영이 5월 달에 이 얘기를 했다라면 방첩사령관이 바뀌었겠죠. 장관도 바꾸는데. 맞네. 그 메모 말입니다. 메모 조각조각 적힌 메모 그거 자기 평소에도 끄적끄적 많이 한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도 특검이 뭐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런 이름 체포 명단 그건 누가 알려줬냐 했더니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아예 증언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아니 방첩사령관이 그때 당시 명단 알려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치인의 이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의 이름은 예. 그때 야당의 이름은 한동훈 당시의 당 대표 이름이 왜 거기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같은 민간인 그리고 양정철로 추정되는 이 사람의 인물 이런 인물들은 사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군의 방첩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여인영의 메모에 나온 명단과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가지고 들었다는 메모가 일치해요. 왜 똑같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돼?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뭐 야당 인물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뭡니까? 대통령 전화해서 윤석열 전화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방첩사의 체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이 같은 명단을 적어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똑같은 지시를 똑같은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내가 방첩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래 거기들을 체포할 거니까 그걸 지원해. 그러면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을 돌려줄게. 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인영이 이거를 적어놨다는 거는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잖아요. 이미 10월 27일 날. 이건 뭡니까? 12월 3일 계엄 이전에 포고령이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월 달에 메모가 집중돼요. 왜 그런 그 겁니까? 핸드폰 메모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10월 1일 대통령과 만나서 도원 결의를 했잖아요. 국군이나 만나서 폭탄주 돌리면서 폭탄주 계란말이 돌리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실제 군이 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훈련을 몇 월 달부터 시작한 겁니까? 8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첩사 군의 정보를 다 다루는 방첩사령관이 그거를 그냥 내가 혼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메모로 적어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전략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여인영. 이게 궁금했습니다. 홍장원이 그 피고인 뭐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냐 이게 이제 윤석열이 여인영이 한 거다라고 떠넘기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여인영이 오늘 어떤 입장을 볼 거라고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본인의 재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측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에서도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윤석열과 아직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윤석열이 비겁하게도 그 여인영이 그 방첩사령관이 수사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을 폄훼하고 심지어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인영이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홍장원 전 차장이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사령관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냐 말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빠져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에게 책임을 미룬다거나 윤석열이 나쁜 짓 했다거나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지만
윤석열 측,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을 돕고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안 했어요.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변호 전략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좀 이 사람도 구속돼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장기화 되면 결국은 이제 민간 재판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랬을 때 결국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이상한데 윤석열 지정에 네. 내가 여전히 몸을 담그고 있어야 내 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요만큼이나 있다는 생각을 포기 못한 것 같아요. 팀 윤석열 여기서 네. 그렇죠. 예, 윤석열 유니버스 안에 있어야 윤석열 유니버스의 0.0000001%의 부활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윤석열 유니버스에서 뛰어내리면 어차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뛰어내려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요. 네. 갈 데도 없어요. 누가 받아 이제 와서 뭐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해봐야 너무 늦었고. 무기징역 당해봐야 이제 깨닫는 건지. 네. 예.